1월 19일 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에 백신 투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허용하자 다른 주에서는 물론 외국인들까지 플로리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 겨울철에도 휴양지로 성수기를 이루는 플로리다에 새롭게 백신 투어가 추가된 셈입니다. 심지어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백신을 맞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백신 접종 당일치기 여행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최근 팬데믹 동안에 남부 여행이 30% 급증한 것도 백신 접종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타주 사람들이 백신을 세치게 하는 사례가 늘면서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플로리다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자 결국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백신 접종 남용 사례를 조사할 것이며 백신만 맞으러 1박 2일로 여행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은 타 지역 사람들이 마이애미시의 주민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레이첼 러바인 펜실베니아주 보건장관을 연방보건부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러바인은 트랜스젠더로 지난 2011년 커밍아웃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미국 연방정부 고위직에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바인은 추후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차관보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러바인 박사는 거주지와 인종, 종교,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한결같은 리더십과 핵심적 전문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오고 소아과 의사인 러바인은 2015년 펜실베니아주 공공보건국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 뒤 2017년에는 펜실베니아주 보건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당시 주의회 상원은 양당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러바인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게이인 피트 부티지지 전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를 신임 교통장관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AP통신, BBC 등 언론에서 미 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FBI의 수배를 받고 있던 녀석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펜실베니아주 출신인 라일리 준 윌리엄스를 노트북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해왔습니다. 당국은 윌리엄스에게 의사당 불법 진입과 난폭 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FBI는 지난 17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서에서 윌리엄스가 펠로시 의장 사무실에서 훔친 노트북을 러시아에 팔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의 전 애인인 제보자는 윌리엄스가 펠로시 의장의 노트북을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했고 그 친구는 러시아 해외정보기관인 SVR에 팔 계획이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컴퓨터 장치를 러시아에 보내려던 계획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발됐다며 윌리엄스가 여전히 그 컴퓨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파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스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서 지난 6월 습격 사태 당시 의사당 내에서 펠로시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계단 위로 폭도들을 안내하고 노트북을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난동 사태 이틀 후인 지난 8일 펠로시 의장 측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쓰던 노트북 한 대를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윌리엄스가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장치가 이 노트북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쿡카운티는 올해도 최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들 중 재산세를 납부하기 힘든 시니어들을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은 연소득이 5만 5천 달러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시니어 부동산세 연기 프로그램인 시니어 시티즌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디퍼럴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년에 대출 한도액은 5천 달러이며 신청 자격은 6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시민권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은 집을 팔거나 주택 소유주가 사망할 때까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까지며 웹사이트 cookcountytreasurer.com에 들어가면 신청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 사본과 함께 쿡카운티 재무 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파스 재무관은 많은 노인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소유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언급하며
대출 프로그램은 이 시기에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 CDC는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6가지 종류의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첫째로, 제대로 맞지 않는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얼굴과 접촉면에 틈이 없고 코와 턱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대로 맞지 않는 마스크는 착용한 사람이 수시로 얼굴을 만지고 마스크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로, 숨을 쉬기 어려운 물질로 만든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쉬기 힘들면 그 주위에서 숨을 쉬게 되고,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가 나오면 그 물방울들은 마스크 주위를 돌거나 바닥 표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짜여진 재질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가능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는 적어도 2-3겹으로 되어 있어야 입자를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밸브나 환기구가 있는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들 마스크는 호흡을 하기에는 편하지만 호흡이 바깥으로 배출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프의 형태나 보온용으로 사용하는 스키 마스크 역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효된 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 새해부터 401k의 은퇴연금 규정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은퇴연금 401k를 의무적으로 인출하는 나이가 70.5세에서 72세로 늘었습니다. 이미 인출을 시작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적시에 인출하지 않으면 텍스 페널티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59.5세 이전에 401k 은퇴연금을 인출하면 세금과 더불어 10%의 연방구세청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55세 이후에 회사에서 은퇴했을 시에는 텍스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01k 전체 불입 한도금도 50세 미만은 $58,000, 50세 이상은 최대 불입 한도가 $64,500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은퇴연금법 개정 사항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정설계사나 회계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472만 6,302명, 신규 확진 9만 3,387명, 누적 사망 41만 1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50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461만 49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07만 6,532명, 신규 확진 4,318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291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3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6.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